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향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병 특강을 선보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 강좌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했었는데요.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좌로 만들어내게 되네요. 자, 선생님이 유전병 특강이라고 얘기를 하며 유전병 중에서도 현장 버전이 담겨져 있고 선생님이 유전병 특강을 어떻게 순차적으로 풀어낼 건지 이제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유전병 특강을 한다라고 하면 학생들 중에서는 아우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제가 유전병 지금 제가 유전병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 눈빛의 학생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보통 어떤 전략을 가지고 선생님에게 다가오냐면요, 선생님 제가 생명과학에 전략을 세운 게 있는데 비유전 문제가 연례 문제 배점이 35점이고 그리고 킬러 유전이라 불려지는 단일인자, 다인자 그리고 유전병 가계도 문제였던 8점을 배제하면 그러면 42점이다. 전 일단 요거부터 먼저 하겠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이렇게 전략을 세운 친구들이 보통 생명과학을 처음 공부해보는 학생들인 거 아시죠? 만약 지금 이 오리엔테이션을 보고 있는 학생들 중에 N수생이라면 나도 예전에 고3 때 저런 전략을 세웠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 생명과학을 처음 접하게 되면 마치 이렇게 선생님 방금 말했던 전략을 가장 먼저 세우는데요.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신기하게도 비유전이라고 불려지는 앞에 첫 번째 페이지랑 두 번째 페이지 거기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시험장에서는 무조건 완벽했거든요. 근데 채점할 때 말도 안 되는 실수로 틀리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요즘 시험 문제는 흥분의 전도나 근육이 생각처럼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비유전이라고 얘기하는 이 35점을 당연히 맞추는 당연히 공부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형태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또 유전 중에서도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킬러 유전의 범위가 점점점 늘어나죠. 유전병이나 가계도나 단일인자, 다인자 말고도 DNA표나 OX표라고 하는 문제도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유전병이라고 하는 이 공부가 필요한 이유를 이제부터 옆에 있는 유전병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자, 옆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로 보여주는 이 문제가 유전병의 대표적인 기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기출 문제는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서로 다른 상염색체 위에 있고 그리고 X 염색체 위에 있으면서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딸의 체세포, 하필이면 딸이고 그리고 체세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체세포라고 하는 것 안에서 핵상은 2N이고 1이라고 하는 숫자 들어있는 거 보아하니까 바로 G번기. 이렇게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지금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유전병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흐름을 읽어주는데 이 문제의 흐름에서 첫 번째 시작, 이 문제를 풀어낸 첫 단추가 바로 DNA표, OX표라고 얘기하는 이 표 분석이 먼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유전병 문제를 공부할 때 이 유전병에 해당되는 문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알고 보면 결국은 유전병은 20% 많으면 3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던 DNA표 OX 또는 단일인자 또는 다인자와 표가계도 이런 유전의 기본 메인의 내용이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전병 문제를 공부한다라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 방금 얘기했던 DNA표나 단일인자나 다인자나 표가계도를 한 번 더 의미 있게 꼼꼼하게 야무지게 이와 같은 이런 공부를 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뒤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 역시나 아주 유명한 유전병 문제인데요. 첫 번째 시작은 세포라고 불려져서 이 세포라고 불려지는 요즘의 평가 문제는 우리에게 핵상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고 우리가 핵상을 찾아내야 되는 건데 문제에서 2하고 1이 들어가는 거 핵상 2N이고 그 다음에 4가 들어가는 거 감수 1분열 중인 핵상 2N 2하고 1이 들어가는 핵상 2N이다. 이렇게 핵상을 세포를 통해서 바로 결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나오는 연관의 형태를 찾아내는 거. 이게 여러분 이 유전병 문제의 첫 번째 시작이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이 문제는 대표적인 교육청 문제인데요. 저도 이 문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건 사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전자가 됐는지를 아는 것도 마지막 마침표도 중요하긴 한데 유전병의 결과값을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시작도 중요하잖아요. 이 문제를 시작하는 첫 번째는요.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얘기하는 저와 같이 이 세포들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리라고 얘기하는 이 세포 매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DNA표라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 이 세포를 매칭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어떻게 전자가 일어나고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돌연 변이가 펼쳐지게 되는지 그 다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강좌에서 유전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스텝이 있는데 그 스텝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스텝 문제를 풀어내는 첫 단추가 알고 보면 유전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공부되어 있어야지만 유전병이 완성되더라. 그래서 저는 유형별로 유전병의 튼튼한 야무지게 꼼꼼하게 공부하는 요 기본기를 유전병의 기본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심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뒤쪽에 여기 나와 있던 선생님 방금 보여줬던 문제들은 이 강좌 안에서 다 풀어내는 문제입니다. 특히나 이 문제는 요즘에 여러분 이 문제가 수능으로 나온 건 21학년도 수능 문제인데요. 사실 이 문제 진짜 저는 핫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에 있었던 EBS 문제 안에서도 이 문제를 되게 열심히 변형해서 EBS 문제에 나왔고 올해 수능 특강은요. 와 진짜 멋있게 문제 만들었더라고. 그 기본적인 모티브가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번부터 8번까지 구성원의 유전자형은 모두 다 다르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여기 나와 있던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단일인자 문제거든요. 단일인자고 완전 우성에 해당되는 문제들. 그러면 단일인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유전병을 모두 다 다르게 가져갔을 때 구성원에 대한 배열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단일인자에 대한 이 공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깊이 있음이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뒤에 있는 교육청의 문제는 역시나 한 쌍에 의한 단일인자 문제면서 이 문제에도 유전병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제가 의도하는 이 유전병 이 강좌에서 제가 펼쳐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유형별 파트의 꼼꼼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뒤에 나와 있던 교육청 문제를 보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각각 강좌마다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내가 그 7월 교육청 출제하시는 분들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이 문제가 되게 표현이 낯설거든요. 낯설고 이런 형식이 주된 트렌드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로부터 한 몇 년이 지나면 평가 언어에 주도되는 이런 트렌드랑 맞물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7월 교육청 문제이긴 하지만 단일인자 문제로 진짜 좋은 이 문제를 같이 한번 이 강좌 안에서 단일인자 공부도 하고 유전병으로 뻗어나가는 그 다음 단계도 공부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원하는 이 유전병에 대한 공부는 마치 이 안에 있었던 유전 중에 DNA 또는 단일인자, 다인자, 가계도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려면 여러분들이 사설 문제, 사설 실무를 구한다던가 아니면 고난도 N제 문제를 구해서 각각 영역의 어려운 문제를 접하는 그런 경험을 해야만 하는 건데 그 이전에 기출문제 안에 속속들이 다 있었던 난이도 높은 DNA표 또는 단일인자, 다인자, 표가계도 이걸 유전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이 문제를 통해 공부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에 유전병 카드를 꺼내 들었고요. 이거 하면서 애들이 아직까지도 유전병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머뭇거리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머뭇거리는 친구들한테 제가 이때까지 많이 학생들과 얘기하면서 이런 친구가 성적이 오르고 그리고 이런 친구가 공부에 관해서 슬럼프가 오더라 라고 하는 학습적인 얘기 잠깐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데 우리 이제부터 준비하는 9월 평가원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어떤 친구는 난이도가 대략적으로 한 중간 정도? 난이도가 중간 정도 되는 이 문제를 한 몇 문제 정도 푼다라고 얘기할까요? 한 20문제 정도? 이렇게 풀어내는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 친구는
자, 이거와 다르게 난이도가요. 아주 높은 난이도 상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이 어려운 문제를 좀 선생님 좀 자극적이게 5문제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 이렇게 5문제. 이렇게 어떤 친구는 난이도가 중간급 정도 되는, 소위 말해서 좀 풀만한 문제들이 모여져 있는 거 있죠. 이런 문제들이 모여져 있는 이와 같은 문제의 20문제를 풀어내는 친구가 있고, 어떤 다른 친구는 진짜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문제를 5문제를, 자, 중요한 포인트는 둘 다 똑같은 시간 안에, 어떤 친구는 20문제 풀고 어떤 친구는 5문제 푸는데 둘 다 모두 공부하는 시간이 동일하게 같은 시간 동안 이렇게 공부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친구는 이 5문제를 풀 때 진짜 여러분 꼼꼼하게 문제를 훅 하고 풀고 맞추고 해설지 맞네 이게 아니라, 자, 이렇다면 저렇다면 내가 다시 풀었을 때 이 어려운 문제를, 자, 단 전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되게 곱씹어 가면서 동선을 계속적으로 축약시켜 가면서 그런 노력을 했던 것과 차이가 나죠. 2시간을 공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 둘 중에 누가 성적이 오를까요? 누가 성적이 오를까요? 당연히 여하튼 난이도가 높은 이 문제를 아주 오랫동안 고민했던 이 친구가 성적이 오르겠죠. 우리는 이미 정답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난이도가 중간급 정도 되는 고만고만한 문제는 그 기출에서는 나왔지만 우리의 수능에서는 이제 이 수준을 능가하는 문제만 등장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공부하는 초창기에는 필요한 문제풀이 또는 공부 필요했던 학습법이긴 했으나, 이제 우리가 계단을 뛰어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적이 도약을 하는 이 단계 안에서는 이걸 능가하는 도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다들 알죠. 그래서 이 정도의 난이도는 더 이상 우리의 수능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의미 있게 분석해 가면서 곱씹어 가면서 야무지게 이렇게 정리정돈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중에 되면 이 두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학습적인 무기력감 또는 번아웃이 오냐면, 사실 살다 보면 얘들아 되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억울함이 오는 거거든요. 아니, 이 친구가 바라봤을 때는 나도 너랑 똑같이 2시간 공부했고 난 사실 너보다 문제를 더 많이 풀었는데 왜 난 점수가 오르지 않고 왜 다른 친구, 이 친구는 점수가 올랐을까? 억울하지 않을까요? 난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학생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은요, 학생들마다 열심히 했던 애들이 무기력함이 오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내가 열심히 했다, 나도 공부를 열심히 했고 문제를 많이 풀었다 라고 하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져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점차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반문하고 싶어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성적이 오를 정도에 해당되는 난이도, 성적이 오를 정도에 해당되는 깊이 있는 분석,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지만이 결국은 성적이 도약한다라고 하는 걸 안다면, 이제 선생님이 준비한 유전병 특강이라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제 중요한 건 낑낑거려가면서 푸는 거 한 번,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눈으로 의미 있는 자료를 분석해 가면서 이 분석해 가면서 문제 동선을 짧게, 즉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이렇게 풀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걸, 이런 공부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한 강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표각에도 역시나 선생님이 가계도에 대한 선생님의 뚜렷한 생각, 뚜렷한 방식이 있거든요. 이걸 표가계도로도 한번 들여다보고,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보여줬던 이 많은 기출문제들은 이 강좌 안에서 풀어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또 하나는 이 강좌가 현장 버전이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는 건 스튜디오 버전에서 여러분들과 눈 마주쳐 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강의는 현장 버전에서 진행되는 강의가 될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유전병이라고 하는, 이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특강의 유전병을 클릭할 정도고 이걸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저와 함께 이런 문제를 풀려고 오는 건 아닐 거잖아요. 아닐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문제 안에 라지 T, 스몰 t가 되고 3월 교육청에 있었던 스몰 t라고 얘기한 이와 같은 수준은 제가 성적이 빛나는 개념 완성, 차근차근 기본편이나 스피드한 실력편에서도 충분히 녹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딱 시기가 선생님이 현장에서도 학생들과 함께 현장에서도 유전병을 한번 꼼꼼하게 공부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유전병 파트 중에서도 의미 있는 문제, 방금 보여줬던 이 모든 문제들을 유형별로 잘라가면서 공부하고 있는 현장 버전의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올리도록 할 거고, 첫 번째 1강 강의를 딱 들어봤는데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개념이 너무 없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방금 선생님이 언급했던 성적이 빛나는 개념 완성의 유전병, 또는 성적이 빛나는 개념 완성의 차근차근 뭐 기본편이나 스피드한 실력편 다 있거든요. 여기 안에서 유전병 파트를 빠르게 듣고 이 강좌로 들어오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강좌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파트의 영역을 다 둘러서 유전병에 해당되는 접근하는 방법을 공부한다는 점과, 그 다음에 현장 버전이라는 점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이 교재가요, 원래 기출분석서라고 하는 이 선생님의 교재가 있는데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하셔도 되고, 만약 그 책이 아니라면 선생님이 강의 옆에 첨부 파일을 올려놓도록 할 겁니다. 그럼 이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서 또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여러 번 또 풀어봐서 여러분 스스로 또 야무지게 같이 여러분 복습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할 거니까, 교재를 구입하셔도 되고 PDF를 가지고 여러분 선생님 수업을 따라와도 되고, 이렇게 함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앞에 소개되었던 이 모든 문제들을 유형 잡아서 천천히 풀어 나가도록 할 거니까, 얘들아 우리 같이 유전병이라고 하는 파트도 선생님과 함께 꼼꼼하게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자. 자,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향이었습니다.